이번 선거에서의 막판 변수가 이 단일화였는데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보고 있는 포인트와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포인트가 같아요. 현재 이 투표율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이것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권영진 의원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표가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얼마나 가느냐 이게 지금 관건 같아 보이는데 지금 투표율이 현재 시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대구가 지금 1등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1등이라는 거는 본투표는 그렇다는 거죠. 본투표. 사전투표가 사실은 대구가 제일 꼴찌입니다. 네. 대구가 25.65% 정도 되고 그 밖에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50%가 다 넘었거든요. 사실 전 이 시간에 투표 독려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대구 시민들께서 좀 투표장으로 많이 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이준석 후보가 어제 이제 대구에 와서 자기가 보수의 미래고 시드머니로 자기한테 투자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대구 시민들에게는 저 얘기가 먹혀들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야, 저 이준석이 좀 너는 다음에도 있잖냐. 이번에는 좀 네가 들어가 주면은 김문수로 단일화 되어야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열망이 사실은 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썩 먹혀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이번에 자기가 당선될 수는 없을 테니까 미래를 위한 정치 자산으로 가려면은 적어도 자기가 두 자릿수는 얻어야 된다, 또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중간에 있으면서 단일화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대구 경북 민심으로 놓고 보면은 막판에 가면 갈수록 소위 말하는 이찍명인가요? 이준석 찍으면은 이재명 된다. 라는 게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는 데는 이준석의 찍는 표는 만약에 이준석이 없다면은 김문수 후보의 올 표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갈 표가 오히려 이준석이 갈 거다라고 보고요. 아마 제가 보건대는 뭐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자릿수 중에서도 아주 낮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뭐 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는 최소화시키되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초반 같은 경우는 뭐 이 선거 되겠나. 그리고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고 윤석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번에 투표 안 할란다. 차라리 뭐 이준석이나 찍지. 이런 여론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야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나겠다.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데 그게 얼만큼 강도 높게 뭉쳐서 오늘 투표장으로 나가느냐가 선거 결과를 어떻게 좌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특히 이제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영남권 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터밭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영남권의 투표율이 얼마나 높으냐가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서 투표장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투표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권영진 의원님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표 결과는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이준석 후보랑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 주고받았는데 함께 보실까요?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 메시지는 김문수는 이미 졌다. 그러니까 범부수의 시드머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는 어차피 졌다라는 걸 지금 가정하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박합니다. 이길 수 있다. 뭐 국민의힘 주장은 골든 크로스가 됐다. 이런 주장 아까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끝났다. 차라리 미래에 나에게 찍어달라라는 이준석 후보의 메시지. 뭐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 후보를 돕는 거다라는 메시지도 나왔고 어떻게 보십니까, 복경 의원? 서로 저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제 권성동 의원은
김문수를 찍어줘야 이긴다. 이준석을 찍는 것은 곧 이재명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그 메시지를 내면서 김문수로의 유권자들을 통한 실질적인 단일화 뭐 이것을 이제 유도하는 발언인데요. 저 말이 골든 크로스를 넘었다라는 말을 과연 우리 국민 얼마나 그 실제 어떤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보수의 집권을 바라고 있는 일부 그 보수 지지자들 그분들은 아 그래 희망이 있어라는 어떤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은 이준석 후보의 말에 좀 더 신빙성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이번은 보수가 계엄도 했고 잘못도 했고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 잘못 추천해서 잘못 뽑았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이번은 우리가 질 텐데 지는 싸움에 우리 거를 모두 다 투입해서 다 낭비하지 말자. 결국은 이번은 졌으나 다음 게임도 있으니까 다음 게임을 위해서 자산을 좀 쌓아놓자. 그 자산이 바로 자기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최대한 더 많이 득표하기 위한 어떤 공방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이준석 후보는 만약에 이제 저런 메시지를 내고자 했다면 그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금 더 미래가 있는 정치 지도자답게 선거운동을 했으면 저 메시지가 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경박스러운 모습 그리고 여전히 그 좀 젊은데 뭐가 없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확인시켜준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절대 대선 후보 TV 토론 아니 뭐 총선 후보든 누구든 TV 토론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언어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그런 가벼움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의 한계를 충분히 다 노정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보수의 미래이기 때문에 시드머니로 투자해달라라는 메시지는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을 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는 이미 졌다. 김문수 후보가 졌다. 다음번을 위해 나를 투자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김문수 후보, 김문수는 이번에 이미 졌다라는 이준석 후보.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보수 진영의 비겁하고 무임승차만 노리는 그런 웰빙 행태를 저는 비판하고 미래를 위한 보수 진영의 초승달이 차오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선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결국 오늘 이 투표에서 여러 가지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일 텐데 지금 각종 마지막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서 3자 대결 구도에서 조경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표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흐름 속에서 여론조사 공표 기간 금지 기간이 딱 시작됐잖아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였나요? 6일 정도였나요?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과연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이걸 봐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그렇죠? 각 당이 예측하고 있는 바도 분명히 있고 그 그래프가 이게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이 최종 득표율이 어떻게 될 건가는 그것과 이제 연관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추사대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표차가 점점 줄어들어서 오늘 뭐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대로 투표장에 우르르 보수 유권자가 쏟아진다면 막판의 변수가 될 것이고 이준석 후보가 점점 치고 와서 소위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갈 표를 이준석 후보가 습득을 해서 10% 이상을 넘긴다면 이준석 후보 주장대로 선거는 끝날 것이고 김문수 후보의 패배로 끝날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끝날 것이고 굉장히 공표 금지 기간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블랙아웃
기간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거를. 그 전체적인 추세는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음흠. 근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골든 크로스까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진영 간 결집은 계속 이루어졌을 텐데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빠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판에 얘기했던 이 소위 말하는 시드머니 또 이것도 역시 사표 심리를 주장한 건데 사표 심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어차피 질 후보인 김문수 후보한테 주지 말고 그 표를 나한테 투자하는 것이 보수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선거에 어쨌든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어차피 질 김문수 후보에게 주지 말자. 그게 사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2, 3위 후보가 서로 사표를 주장하는 게 굉장히 기이한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그만큼 보수 전체가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에 대해서 각자 전략이 참 부재했던 거죠. 어려웠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그 얘기를 하려면 일관되게 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복귀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 3차 TV 토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오히려 노예하고 구태 정치인 비슷한 형태로 가서 마지막에 본인이 보수의 미래를 자처하고 보수의 미래의 어떤 시드머니가 되겠다. 그 표를 나한테 달라고 했다 한들 글쎄요. 그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아니면 또 이 보수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중도 합리적 보수에 계신 분들이 이준석을 미래의 어떤 보수의 미래로 선택할 만한 어떤 매력을 전혀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블랙아웃 기간 직전까지의 1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아마 최상이었을 거다. 그 이후에는 조금씩 빠져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사표 심리,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뭐 2위 후보인 김문수 후보한테 다시 한번 밀어줘야 결집 효과. 예,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오히려 더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 이 하나의 표,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데 있는 제3의 후보 성격을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보수 내에서 움직이는 표 서로 주고받고 하는 효과밖에 없어서 아마 이준석 후보로 갈 수 있던 표 중에 일부는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으로 결집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인 분석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 전문가들의 개인 견해입니다. 앵커가 굳이 하나하나 개인 의견입니다라고 안 달아도 보시는 분들께서는 다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문제 삼는 분들이 계셔서 가끔씩 말씀드리겠습니다.